이게 부채 증가 속도 대비 경제 성장률이 견조했기 때문에 이게 명목 GDP 대비해서는 이제 부채가 부담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디스는 등급을 안 내리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제가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보기 힘든 차트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제 옆에 오늘 하나증권 김상만 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파트장님께서 네. 태풍 뚫고. 카눈을 뚫고 네. 오셨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별일은 없으셨죠? 아직까지? 예. 아직은 뭐 아직은. 비만 좀 오고 바람은 이렇게 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퇴근길이 약간 걱정이기는 한데 예. 어쨌든 지금 이제 폭우도 내리고 강풍도 아마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네, 그래야죠. 예.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미국이 허리케인이 덮친 것 같아요. 이래저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죠. 지금 뭐 연달아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 네. 그 이슈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두 가지인데 약간 이 사안을 좀 분리를 해서 보통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제 미국 지방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을 이슈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전 피치의 미국 정부 신용등급 이슈는 강등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피치가 등급을 내려서가 아니고 네.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들이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방은행들 등급 하향 이슈는 지난 3월에 그 SVB 은행 뱅크런 사태. 예. 그때 이제 연장선상에 있고 그때 이제 지방은행들의 어쨌든 뭐 취약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이제 이슈화가 됐고 다 오픈된 상태고. 네, 중소형 대형은 그렇죠. 아니었고 대형은 아니고 그래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 이제 다들 미국 기업들이 이제 다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네. 그 숫자 확인하고 이제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우리 국내 신용사들 이제 그 평가사들 이제 정기 신용 평가 결과 이제 한 거 결과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연중에 이제 2분기까지 이제 상반기 실적을 좀 보고 수시 이제 평가 등급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업데이트했다. 그냥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지방은행들의 지금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시장금리, 정책금리나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조달 여건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고 유동성 측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조달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 운용할 대출처는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제한되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이제 자산의 건전성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네, 그게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또 많이 차지한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건 좀 편차는 심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그거는 이제 구분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실 일 있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는 지방은행들도 은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보유 채권에 대한 평가손 이슈. 채권 거래가 많이 그렇죠. 하락했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운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예금 받아서 이제 채권 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손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지난 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하고 전혀 물론 다른 거는 전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 시험 보고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시험은 결과는 평균이 좀 내려갔네. 이제 좀 다음 좀 분발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점수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충격은 있었으나 예. 그 충격 요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그러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그래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미국 정부 신용등급 내린 거는 조금 성격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수시 등급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이벤트나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이슈가 처음에 됐을 때 피치에서 어쨌든 지켜보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요번에 등급을 조정하게 된 트리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부채 협상의 한도를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그거를 적용을 이제 25년 초까지 유예를 네. 한 거거든요. 굉장히 예. 밀당이 심했잖아요. 예, 밀당도 심했고 예. 어쨌든 그게 유예되니까 그게 끝나자마자 한 두세 달 사이에 미 정부채가 1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국채 발행 이제 예정이 보면은 순증으로 한 1조 달러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아 이거는 좀 너무하다, 너무 빠르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일단 한번 조정은 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겠다라고 아마 표면적으로는 이제 피치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그 무디스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소형 은행사 10개를 줄줄이 예, 예. 그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그리고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일주일 전에 네. 또 내렸고 네. 도대체 이제 미국 경제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나 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2011년에 예, 그 S&P가 이제 처음 등급을 내렸었죠. 12년 전에. 12년 전입니다. 네. 장작. 근데 이번에 이제 피치가 그러면서 3대 무디스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트리플레이로. S&P가 내린 이후로 그때 S&P 이게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국가 부채,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보시면 요게 파란 선, 그 지금 맨 위에 지금 최근에 올라가 있는 건데 금융위기 이후로 요게 이제 한 GDP 대비 한 60%돼 있다가 금융위기 직후에 한 100%까지 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S&P는 그걸 보고 등급을 내린 거였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도 사실은 좀 쭉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때 네. 급등을 했죠. 엄청나게 또 돈을 풀었잖아요. 그때 예. 그때 한번 또 레벨이 확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했겠죠. 네. 그때부터 피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정량적으로 뭐 재정 건전성 뭐 예를 들면 뭐 재정 적자나 경상 적자, 정상 수지 추이 아니면은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가 네. 그 정량적 지표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효율성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행정부, 사법부, 그다음에 입법부 간의 어쨌든 정치적인 그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요인들도 같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적시적으로 뭐 통화 당국하고 그 협조하에 뭐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적절히 내줄 수 있는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시스템적인 안정성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이제 성적표라고 할까요? 보시면은 뭐 미국이 어쨌든 쌍둥이 적자는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경상 적자, 재정 적자. 그런데 이제 일단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요. 일단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뭐 20년 코로나 때 외에는 그래도 뭐 2% 이상의 좀 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성장률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재정 적자 두 번째 재정 GDP 대비 재정 수지. 맞아요. 네. 재정 수지가 뭐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계속 이제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세금 거둔 것보다 정부에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거 이제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네. 메꿔 넣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네. 국제 발행량을 네. 늘린다는 게 네. 바로 이런 그렇죠. 요인인 바로 이런 거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부채 비율도 이제 보면은 뭐 90% 2018년 93에서 지금 한 110까지 올라왔죠.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수입 대비해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수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식적인 뭐 정부 수입 대비해서 부채가 뭐 한 세 배 이상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다음에 뭐 경상 수지는 뭐 계속 뭐 미국은 어쨌든 이제 쌍둥이 적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걸로만 보면은 뭐 요번에 굳이 등급을 확 내릴 만한 요소는 사실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아요. 정량적으로만 보면.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진짜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여기 노란색을 이제 칠해놨잖아요. 그죠? 노란색을 네. 칠해놨는데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20년에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14%로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도 올라갔는데
재밌는 거는 21년에도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예. 오히려 정부 부채 비율은 소폭 내려갔어요. 네. 네. 그다음에 작년에도 또 내려갔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이게 부채 증가 속도 대비 경제 성장률이 견조했기 때문에 이게 명목 GDP 대비해서는 이제 부채가 부담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디스는 등급을 안 내리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제가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보기 힘든 차트인데 이게 채권부의 예, 이게 또 우리 김상만 채권부의 파트장님의 콘텐츠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혹은 네, 어디 가나 그렇죠. 알 수 없는 어디 그 가서 내용이 볼 수 없는 예, 내용인데 여기 이제 장기 미국의 어떤 장기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예, 미국 정부 부채의 절대 규모 및 GDP 대비 추이를 그린 거고요. 네. 여기 이렇게 막 가운데 이제 수직으로 이제 인거는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이렇게 밑에 뭔가 경기 침체 기간이 이제 그 수직 막대기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연한 이제 그 실선이 이렇게 이쪽 왼쪽엔 잘 안 보이다가 한 80년대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있죠. 이게 흐린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 네. 미국 정부 부채 이제 절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전후만 해도 뭐 20조 달러 정도. 근데 이게 절대 규모의 증가율로 보면은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한 거예요. 그죠? 기록이 굉장히 가파르긴 예, 하네요. 계속. 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확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확 올라갔거든요. 더 빨라졌는데 이제 네. 그 이전인데 그다음에 이 진한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 네. 그림자 선. 이게 이제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차 대전 직후에 딱 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100% 약간 못 미치는 정도 한 수준이잖아요. 97 요 정도. 예, 네. 대략 보시면. 네. 그러니까 전쟁 치르고 나서 어쨌든 그때도 네. 금융 그 대공황 이후에 이게 좀 올라갔었던 레벨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점점 내려와요. 빠지다가. 좀 점점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한 70년대 이후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한 11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때 뭐 1940년대하고 비교해서 좀 올라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한 10몇 프로 올라온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경제가 그거와 비슷하게 아니면 더 빨리 성장해 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예. 대공황 때랑 지금과 예. 비교했을 때 네. 부채 비율이 늘은 건 맞는데 사실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거나 경제 그렇죠. 상황을 좀 예. 판단해봤을 때 지금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유지만 예, 되더라도 예. 그때와 상황은 그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예.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피치에서 이제 이번에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아 무슨 소리냐 네, 그런 네. 그 묻지마 안일한 사고, 말씀도 예, 그 예. 안일한 사고를 네. 버리셔야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비슷한 그런 이제 추세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서 네. 그래서 이 미국 반장한테 경고를 날린 거예요. 선생님이 예. 반장 너 좀 잘 똑바로 해라. 보니까 그 동안에 뭐 좀 이게 근태도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네가 모범이 돼 줘야 되는데 너 이거 이번에 자꾸 그러면은 그러면 어제 어머니하고 그 상담 받으러 한번 학교 오시라고 해라라고 한 게 네네네네. 요번에 등급을 내린 겁니다. 한번 이게 진짜 경고장은 확실히 좀 예, 내린 한번 거긴 하네요. 교육 지표가 좋고 대체로, 어쨌든 물가도 어쨌든 간에 뭐 계속적으로 그게 뭐 좋은 면도 이제 물가 오르는 게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게 딱 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트를 보시면 이게 역대 이제 그 회색선이 실업률하고요. 요게 초록색 선이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상은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하는 게 이제 일반적 과거의 추이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 적자 비율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이제는 그래도 많이 돈 안 풀어도 경기가 이제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실까요? 지금 실업률은 거의 지금 한 70년대 이후로 보더라도 역대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좋은 거고. 네, 좋은 고용 건데,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고용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 상황. 상황에서는 근데 재정 적자는 여전히 거의 역대 뭐 코로나를 빼고는 역대 최고급으로 재정 적자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렇게 경기가 지금 어쨌든 호황인데 재정 적자를 푸는데 만약에 그럼 앞으로 경기가 꺾이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풀 생각이야? 그러니까요. 예.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거죠. 되면은 네. 앞으로 이게 국채 발행 이거도 뭐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힘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이제 뭐 들기 시작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국채 발행 증가 뭐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국채 발행이 늘면 어쨌든 채권 금리에도 이제 금리 그쵸.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그동안 있어야 했는데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은행이 예금 받는 게 막 정부하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정부에서 뭐 한 5%로 단기 채권을 하는데 네. 은행에서 적어도 뭐 4, 5% 이자를 안 주면은 누가 은행에서 예금하겠습니까? 예금을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을 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예금을 경쟁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시중에 이제 유동성 환경도 빡빡해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은행들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체력이 좀 약한 지역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 그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돼서 그렇게 또 연결해서 이 그렇네요.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 지역 은행들 등급을 하향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 요즘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네.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파트장님 제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은 네. 왜냐하면 파트장님의 분석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분석이 좀 헷갈리는 이유는 네, 이번에 어쨌든 피치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기가 안 좋길래 미국의 신용 등급을 깎았나. 그래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해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던 거는 달러로 또 갔다. 네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것도 예.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반장한테 경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보기에 반장이 저런 정도면 나는 못 가. 그러면 옆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분단장 쟤네들도 별로 이제 가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더 초라해지는 더 초라해지는 거죠. 그 옆에 상대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럴 정도가 되면 다른 데는 오죽할까라는 걱정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미국 자산, 안전자산, 달러에 이게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것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 이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네. 보면 저런 모습이 나오니까 예.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권에 투자요. 네. 그 부분은 좀 네. 뭐 이제 제 영역을 어쨌든 뭐 저희 채권 말씀하시면 얘기하는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급할 건 없다. 이게 사실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반등하면서 주춤하고 계신 상황인데 뭐 난리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속상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물론 좀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괜찮은데 근데 생각만큼 빨리 이렇게 예전에 원래 연초에 많이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가 하락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위로 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제 금리가 좀 이제 생각보다 좀 이제 약간 심하게 친다라고 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약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미 채권에 투자하신 분과 네네. 이제 채권을 그렇죠. 투자하시는 네네. 분의 투자 관점, 아예 투자 정확합니다. 전략은 아예 다른 예,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항상 내재되는 상황에서 그분들한테는 예, 찬스인 거죠. 예, 예. 정확합니다. 나이스. 이제 채권에 이제 고수가 되어 가시는 우리 이 덕분입니다, 기자님. 파트장님. 매일마다 제가 연락해서 파트장님 이건 어쩌습니까? 이게 좀 그렇게 답을 잘해주신다는 네. 우리 채권 부위의 가장 그 VIP 김세환 파트장님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냥 미국 경제 성장률 그래도 약간 견고하니 이런 이슈가 터질 때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회사채 분석도 해주시지만 어쨌든 경제 전반적으로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시니까 우리 김상만 파트장님 그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잘 좀 봐주시고요. 분석 눈여겨보시면 여러분 뭐 채권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기 퇴근길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